새로운 바람이 몰려온다. 정치, 경제, 민생 어떻게 되는 걸까? 변화의 바람 속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제3의 눈, 이혜훈의 정치 해안. 주진우 라이브 정치, 경제 선생님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세요? 지금 청주에 잠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청주는 봄 소식이 좀 있습니까? 조금 따뜻하긴 한데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쌀쌀해요. 네. 청주에서 봄 소식을 전해주니까 청주 통신원 같아요. 네. 네. 청주 통신원 열심히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한테는 보유세 부담 이렇게 줄여주는 이런 결정 내렸습니다.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바늘 허리에 실을 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내리려면 네. 뭐 다른 거 세율이든지 뭐든지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게 맞는 건데 뭘 어떻게 했냐면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2022년도 공시가격을 정부가 불과 올해 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작년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으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다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공시가격이 어디 뭐 1주택자 집값만 잘못 계산됐고 2주택자 집값은 잘 계산됐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 매기는 산정 방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걸 인정한 건데 그러면 1주택자, 2주택자 구분 없이 올해 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 거 다 같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데 이거를 1주택자만 작년 거를 적용하고 2주택자는 잘못 산정된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들한테는 좀 세부담 낮춰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건 맞죠. 그건 해야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이유가 네, 1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사실 세율을 낮추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집값이 계산이 잘못됐다. 그럼 집값이 계산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계산에 의한 집값을 2주택자, 3주택자들도 똑같이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작년 거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머리가 조금 이상하다. 네. 공시지가 자체를 다 손봐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인가 제 기억에 감사원이 발표한 거 보셨잖아요. 공시가격은 땅에 대한 거 공시지가라 그러고 집까지 포함하면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이라 그러잖아요. 네. 땅값, 집값을 합한 거 그 공시가격이 땅값 하나만 낸 거보다 낮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잘못된 거죠. 이건 분명한 명백한 오류죠. 근데 그 오류가 전국에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엉터리 공시 가격이 이게 이제 사실 이거는 문정부의 문제라기보다도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데도 여태까지 그렇게 시끄러워지지 않았던 것은 세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공시 가격 때문에 오르지를 않았으니까 여태까지 이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계속 세금이 막 그냥 뛰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뛰나 공시가격을 들여다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가격이 2020년에서 2021년에 19.5%가 뛰었어요. 네네. 그리고 21년에서 22년 사이에 17.2%가 뛰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해 만에 공시가격의 거의 40%가 뛴다는 건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자, 세금을 네. 매기는 그 사실 근거가 되는 게 공시가격이잖아요. 아니 근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실화는 필요한데 이렇게 급격하고 가격하면 네. 이게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는데 그렇죠.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집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계산됐나 하고 뜨다 보니까 네. 이게 땅값하고 집값하고 합한 가격이 땅값보다 더 낮은 이런 경우도 막 나오니까 네. 이거 엉터리 집값 계산이다. 집값 계산이 엉터리 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근거한 세금을 내가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세금 불복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세 저항성이라는 거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집값 계산을 공정하게 먼저 해주는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공시가격 관련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이제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고쳐야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표준 가격이라는 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표준 가격이라는 걸 국토부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발표한 그 표준 가격을 가지고 개별 집들마다 일정의 국토부가 내려준 비준표에 적용을 해가지고 각각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제 개별 집값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오류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평가 체계나 이런 걸 제대로 바꾸고 지자체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받아들여서 어쨌든 공시 가격은 부당한 사람이 없게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성권님께서 집값은 못 잡더라도 제발 언론에서 대선 이후에 부동산은 훈풍이란 말은 좀 말아주시길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부동산은 뭐라는 말을? 훈풍 분다, 봄바람 분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네. 좀 부동산이 올라서 걱정한다는 언론이 갑자기 부동산이 방긋, 들썩, 봄바람 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서민들 가슴이 무너지죠.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이 또 오르는 거야? 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지난주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될 거다, 대선 효과가 있을 거다 했는데 윤 당선인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얘기하고 용산 얘기도 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언론은 방긋 들썩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게 추세선이 내려가는 안정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 추세선을 따라가면서 소소한 등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식도 보시면 추세선은 올라가는 중에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등락이 계속되면서 추세선이 올라가든지 추세선이 내려가잖아요. 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추세선이 안정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대신 그 추세선과 이제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는 그 소소한 등락들은 지역별로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언론이 자꾸 이제 전국적인 집값이 들썩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 이게 조그만 소풍이 광풍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 좀 부탁드리고 싶죠. 네,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경제가 그리고 부동산 이게 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잘못 건드리면 네. 이게 폭발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잘 조심하면서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재건축 재개발하면 그 기대 지역은 집값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조금 집값이 오르는 것 같아도 결국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결국 집값은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네. 인수위 부동산 팀이 꾸려졌는데요. 뭐 효자동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 부동산 철학과 딱 맞는 분들을 잘 선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심교훈 교수는 제가 오랫동안 잘 알지만 민간 중심의 공급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고 윤 당선인 철학과 맞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 관련해서 오신 분 김성보 예. 주택정책실장. 그분 제 기억에는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마구 이제 공공공급으로 이걸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 공급을 규제하고 제한할 때 사실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장도 박원순 씨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인데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공공공급으로 하면 큰일 난다. 민간 공급으로 해야 이게 집값이 안정된다. 이런 소신 발언을 마구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의 그 스피드 재건축이나 각종 그 불합리한 재건축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풀고 있는 당사자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건드려가지고 이제 좀 안정세에 들어가는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또 건드려질까봐 불안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정세 들어간다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르고요. 예. 사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전세 서울의 평균 가격이 4억 한 2,4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임대차 3법하고 1년 만에 1억 1,000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서민들이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전셋집도 얻기 어려워서 월세로 내몰릴 정도로 올랐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와가지고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사실
사실 이제 과거 경선 시절에 대통령 후보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너무 위험한 분들이고 지금 와가지고 이미 계약들을 다 하고 그 계약에 맞춰서 이미 다 주거를 정하고 있는데 네. 없애버리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그렇죠.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라 그건 안 되고 윤석열 후보는 지속적으로 경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없애는 건 지금 더 큰 피해가 있다. 특히 서민들에게.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집값을 안 올리는 집주인들에게 그 집값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만한 돈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자들은 오르지 않은 집값에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들 집주인들에게는 상당한 그런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걸 좀 연착륙을 시켜보자.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2501님, 이혜훈 의원께 좀 질문합니다. 네. 네. 국토부 장관 시켜주면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데요. 시켜줄 리가 없는데 그 답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왜 시켜줄 리가 없어요? 김진희님께서 없는 거는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김진희님께서 집 많은 사람들 집값만 오르고 공시지가는 그대로이길 바라나 봐요. 집값은 올랐으면 세금도 올라야지. 세금은 오르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자, 네. 네. 용산 네. 시대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 네네. 다 뭐 잘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국힘 내에서 당 내에서 좀 우려도 있습니까? 우려가 처음에 좀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당선인이 굉장히 강하게 네. 직접 브리핑을 하고 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견 같은 얘기들이 잦아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지금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누구도 아무도 노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국민들이 노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요새야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네. 귀를 막고 눈을 맞는 게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네. 손종태님께서 이혜훈을 국토부 장관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히 듣겠습니다. 네, 이혜훈의 정치 해안이었습니다.